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만들었던 지난 시간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시죠? 앞으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5가지 섹션을 나눠봤어요. 경제, 코로나, 평화, 복지, 민주주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중요한 부분 바로 경제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펴왔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가장 좀 주목되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보시면 OECD 경제 성장률 1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이 멈추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경제의 침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과제는 남아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1.1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게 보이시죠? 보시면 미국은 마이너스 3.7이고 프랑스는 마이너스 9.1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꽤나 많은 그 깊이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이뤘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마이너스인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OECD 국가들 가운데는 가장 많은 경제 성장률을 이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수출 동력 품목들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수출 강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이 경제 성장들을 이뤄왔던 그런 나라여서 아무래도 수출의 증감폭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보시면은 1분기 때의 마이너스 1.8이었는데 2분기 때에는 굉장히 많이 뚝 떨어지죠. 역시나 이제 코로나 여파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점점 올라가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수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수출 5천억 달러 4년 연속으로 달성을 했고요. 12월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12월 수출액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 중견 기업의 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대기업들이 견인해가는 그 구조였다면 이제는 중소 중견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는 모양새를 저희 대한민국 경제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그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기 전에 조선업의 부활에 대해서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와 또 제도들을 냈는데 결국은 조선업이 부활하면서 한국 선박 수주가 세계 1위를 다시금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수주도 80% 이상 독점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게 되죠. 자, 바로 이게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의 성과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냐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을 바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유니콘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에서 성장 가치가 높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경제 역동성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유니콘 기업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국과 독일이 똑같이 1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지금 12개, 13개 번째의 업체들이 계속 그 도전을 하고 또 유니콘 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현재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도는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유니콘 기업의 순위가 독일과 나란히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영국, 4위 인도에 이어서 작은 나라에 속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런 큰 그 성과를 이뤄냈다는 건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쳐줘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벤처펀드 결성액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로 6.5조 원이 예상이 되고요. 또 주가 3천 시대가 됐다 하고 뉴스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났었죠. 여기에서의 가장 큰 주역들이 사실은 이 벤처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가 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평가를 이 벤처 업계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생겨난 그 벤처들을 그야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1위부터 5위까지의 가장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의 순위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정유업계들이 주로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이 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재벌 기업들이 여전히 그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더 그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러한 유니콘 기업들이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더더욱 스케일업하고 커나갈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시죠? 예, 일단 이 BTS 언제입니까? UN 총회에서 그 BTS 멤버들이 이 미래의 주역들, 그 청년들을 그 청자로 해서 연설을 했었죠. 그래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연설로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저도 대통령님 순방을 같이 수행하면서 만나봤는데요. 아주 자신감 넘치고요. 그리고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 멤버 한 분 한 분한테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산 가치가 높고 인기가 높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BTS의 음악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제 아이들이 아직은 어린 꼬맹이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본받을 점들이 참 많은 멤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도 사랑을 받는 것이고 아미라는 엄청난 그 뜨거운 팬덤 현상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이 멤버 한 명 한 명에게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K 콘텐츠들이 가능했었던 것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그 자유로운 환경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은 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어린 청년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넘어서서 다른 꿈을 꿀 수 있게끔 이 사회가 더 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서서 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100조 시대를 연다라는 제목이 뽑힐 만큼 엄청난 성과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런 K-팝 그리고 웹툰도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죠.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2020년 11월 전 세계 만화 소설 앱 부문 매출 1위를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한국의 웹툰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잘 알고 계시는 영화 기생충, 우리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을 했죠. 그래서 한국 소프트파워가 독일에 이어서 세계 2위로 평가를 받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가 623억 달러로 이게 18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K 콘텐츠가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우리의 경제 한 큰 주춧돌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세계에서 빛나는 K-방역, 자긍심, 자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3T로 극복하고 있는 코로나인데요. 바로 검사 확진 테스트, 그리고 이것을 추적하는 트레이스, 그 다음에 치료하는 트리트. 그래서 이 3T가 바로 대한민국이 손꼽고 있는 바로 K-방역을 한마디로 줄이는 말이 바로 저 3T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진자 숫자는 이제 매일같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숫자를 보면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적은 순위로 3위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서 한국이 그 다음으로 확진자 숫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시죠. 언제부터 접종은 되는지, 괜찮은 건지, 나는 맞을 수 있는 건지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코박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다 지금 준비가 돼 있고 5,600만 명분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2천만 명분은 추가 확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구당 모두 다가 맞고도 남을 만큼의 숫자의 백신이 확보가 되어지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이 백신은 임산부라든지 아이들에게는 아직 임상실험이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분들을 이제 빼고 나머지 숫자만을 가지고 백신 숫자를 이렇게 세곤 하는데 우리만뿐만이 아니라 전세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사이면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훨씬 더 그 숫자를 넘는 숫자만큼의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1분기 때는 코박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앙, 권역별, 지역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여기에 설치를 해서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뭔가 이제 헤드쿼터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는 충청, 호남, 영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충청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그다음에 호남은 조선대병원, 영남은 양산 부산대병원입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접종할 수 있는 곳을 나눠놨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250개의 설치를 할 예정인데 후보지를 평가한 이후에 선정할 거고요. 대체로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특히나 아마 체육관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 곳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체육관이 필요하냐면 그냥 독감 백신처럼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주사 딱 맞고 문지르고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코로나로 의심되거나 혹은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모두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할 때 그 백신은 한 병에 하나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1인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한 병에 5인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그냥 똑 따서 주사기에 쭉 넣어가지고 쭉 맞추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되어 있는 의료진들이 이 백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장소들도 이제 필요하고요. 백신을 맞은 이후에는 한 10분, 15분 정도는 그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열이 오르진 않나,
뭐 근육통이 오지는 않나, 뭐 쓰러지지는 않나.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라는 거는 원래 임상 실험을 뭐 한 8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그 부작용들을 우려해서 현장에서 일단 가장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대기해서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기 장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관이 우선순위로 그 지역별 접종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이나 중증 장애인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런 센터에 가서 방문해서 접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약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되죠. 또 유의사항은 뭔지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예정이니까 그런 것도 다 여러분에게 안내가 갈 테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대로 그 지침대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잘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가,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야당에서는 코로나 방역 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게 바로 코로나 방역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 세계인들의 시각과는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성공적인 4.15 총선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4.15 총선을 치렀는데 당시에 광진을 지역구에도 그 외신 기자가 취재를 왔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대규모의 선거전을 펼치고 선거를 걱정이 안 되느냐, 굉장히 그 의심의 눈초리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던 기억이 나고 취재를 해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은 많이 됐지만 가장 그 효과적이었던 것은 역시나 마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모여 계시는 유권자분들도 그 서로 재채기나 뭐 혹은 말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자제하시고요. 서로 방역 그 준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선거운동이 아무런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시면 미국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모범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압박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국이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한국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이것도 해냈습니다. 바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BBC에서는 이랬어요. 한국, 코로나에도 인생을 바꾸는 시험을 치른다. 우리였다라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엄청난 중요한 이런 시험을 치러낼 수 있었을까라는 게 이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물론 걱정도 그때는 참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집단 감염 없이 학생들이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선도 잘 치러냈고 수능도 잘 치러낸 결과가 바로 우리 빛나는 K방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K방역이 국제표준으로도 제정이 됐습니다. 12월 2일에 제정이 됐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저희 국제표준으로 신청합니다 하면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전원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되면 국제표준화로 제정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진단검사 기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인정하고 그 좋은 점들, 장점들을 배워가려고 하는 게 바로 K방역이다. 물론 그 기본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셨지만 이렇게 정부도 그 물 샐 틈 없이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